자 여러분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간 공간이 바뀌었죠. 자, 중간 부분의 줄거리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케이블을 완공하고 사람들 앞에서 케이블 고가선 개통식을 열어 시운전을 하는데 고가선 철탑이 무너지고 만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도망치고 나는 해변에서 조르바와 포도주를 마시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나는 돈, 사람, 고가선, 수레 등 모든 것을 잃었지만 뜻밖의 해방감을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이 작품은 많은 것들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유는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나왔던 건 현재에 충실하면서 과거로부터 자유롭고 미래로부터 자유로운 이야기였죠. 자, 지금 이 부분 뜻밖의 해방감,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해방감, 이건 뭐냐? 이것은 물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물질로부터의 자유. 모든 것은 끝났다. 조르바는 케이블, 연장, 운반용 손수레, 쇠붙이 나부랭이와 목재를 해변에다 쌓아 카이크 범선이 실어갈 수 있게 해놓았다. 조르바, 저걸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어요. 저건 모두 당신 것이에요. 행운을 빕니다. 조르바는 울음을 참으려는 듯이 침을 삼켰다. 우리 헤어지는 건가요? 어디로 갈 작정이요, 두목? 조르바, 나는 외국으로 나갈까 해요. 내 뱃속에 든 염소라는 놈이 아직 종이를 더 씹어 먹어야 성이 차겠대요.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염소가 종이를 씹어 먹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책을 조금 더 읽어야겠다는 소리예요. 독서. 알겠지? 두목, 그렇게 일렀는데 아직 못 알아들으셨군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겠죠. 제가 강의 초반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조르바가 갖고 있는 많은 깨달음은 책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직접 체득, 몸으로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조르바가 지금 교과서에 소개되지 않은 부분에서 머리로, 책으로 얻는 지식이 다는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겠지. 바로 그 말이겠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도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 막 이런 말 하잖아. 사실 실전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요 조르바, 당신 덕택이에요. 나도 당신 방법을 써볼까 합니다. 당신은 버찌를 잔뜩 먹어 버찌를 정복했으니 나는 책으로 책을 정복할 참이에요. 종이를 잔뜩 먹으면 언젠가는 구역질이 날 테지요. 구역질이 나면 확 토해버리고 영원히 손을 끊는 거지요. 그랬죠. 여러분 거기 버찌를 잔뜩 먹어 버찌를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선생님이 이 책은 자꾸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르바가 옛날에 버찌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버찌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버찌를 토할 때까지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토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은 버찌가 먹고 싶지 않은 거죠. 즉 버찌로부터의 집착에서 벗어나 버찌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너의 방법을 써보겠다는 거죠. 토할 때까지 책을 읽어보고 그 활자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두목,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르바, 너무 상심 마세요. 또 만나게 되겠지요. 여러분, 불교의 윤회 사상이라고 하죠. 거자필반이라고 합니다. 거자필반, 한자 성어인데 다시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사람의 능력이란 워낙 무서운 거라서 훗날 우리 원대한 계획을 실천에 옮깁시다. 우리만의 수도원을 지읍시다. 신도 없고 악마도 없고 오직 자유로운 인간만이 있는 수도원. 당신은 문지기가 되세요. 조르바, 성 베드로처럼 문을 여닫는 큼직한 열쇠를 하나 차고 그러죠. 여러분 조르바는 앞에 생략된 내용에서 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신도 없고 악마도 없고 오직 자유, 이 책은 계속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유로운 인간만 있는 수도원을 만들 거고, 그 기독교에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르바 네가 그 수도원의 열쇠를 하나 차고 있어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조르바는 오두막 한 구석에 등을 대고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아무 말 없이 연거푸 잔을 채워 마시고 또 채운 뒤 비웠다. 밤이 내렸다. 우리는 식사도 끝냈다. 포도주를 마시며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침이면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조르바는 수염을 쥐어뜯으며 술만 마셨다. 우리 위에서 밤은 별에다 불을 켰고 우리 내부에서는 심장이 안식을 구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여러분 그 표현 어렵죠? 심장이 안식을 구하려 했다는 것은 지금 헤어지는 장면이잖아. 조르바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안정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은요, 결국 안정을 얻지 못하고 계속 슬픈 마음, 그 고통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별의 아픔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둘 모두 슬픔에 휩싸여 있습니다.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에게 영원한 이별을 고해야 한다. 잘 보아두어야지. 절대로 다시는 조르바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말아야지. 나는 그의 가슴에 뛰어들어 울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웃어서 내 감정을 숨기고 싶었으나 그렇게도 안 되었다. 목구멍에 응어리가 걸려 있었다. 나는 먹이를 채는 새처럼 목을 뽑고 묵묵히 술만 마시고 있는 조르바를 바라보았다. 그를 바라보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만났다가는 헤어지면서도 우리의 눈은 할 일 없이 사랑하던 사람의 얼굴 모습, 몸매와 몸짓을 기억하려고 하니 부질없어라. 몇 년만 흘러도 그 눈이 검었던지 푸르렀던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나 자신에게 대고 외쳤다. 인간의 영혼은 노쇠로 만들어야 했다. 무쇠로 만들었어야 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노쇠나 무쇠로 만들어져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말이거든요. 어쨌든 이별의 아픔이 너무나 크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조르바는 그 큰 머리를 고추 세운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마셨다. 그는 밤을 도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는 것도 같았고 존재의 시면으로 사라지는 발소리를 듣는 것 같기도 했다. 조르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두목, 무슨 생각이라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랬어요. 얼마 후 또 잔을 채운 그가 소리쳤다. 건강하시오 두목. 결국 이별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우리 둘 다 이 쓰라린 감정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는 울음을 터뜨리거나 술에 취해버리거나 미친놈처럼 춤을 출 수도 있었다. 산투르를 쳐요 조르바 그랬죠. 산투르는 악기거든요. 이쪽 악기? 내가 제안했다. 두목, 내가 일찍이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산투르에게는 느긋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달 아니면 두 달, 글쎄 그 정도가 지나야 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두 사람이 영영 이별한 사연을 노래로 할 수 있겠지요. 그랬죠. 그럼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될 것이고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마음의 안정을 이루고 나서야 산투르라는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의 이별의 상처가 아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영영이라니.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나는 이 엄청난 말을 홀로 되씹은 적은 있지만 밖으로 큰 소리로 터져나오리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몹시 놀란 것이었다. 영원이지요. 조르바는 힘들여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그래요, 영원이지요. 조금 전에 다시 만난다느니 수도원을 짓는다느니 하는 건 병든 놈을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쓰는 말이지요. 나는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 바라지 않으니까. 물론 아니지. 그럼 영원이지. 조르바는 이 이별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 당신과 함께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영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당황스러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조르바에 대한 애정 때문에 당황하고 말았다. 당신과 함께 갈 수도 있어요. 나는 자유로우니까. 조르바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자유롭지 않아요. 당신이 묶인 줄은 다른 사람들이 묶인 줄과 다를지 모릅니다. 그것뿐이요. 두목, 당신은 긴 줄 끝에 있어요. 당신은 오고 가고 그리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당신은 그 줄을 잘라버리지 못해요. 그런 줄은 자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를 거요. 내가 오기를 부렸다. 조르바의 말이 정통으로 내 상처를 건드려 놓았기 때문이었다. 두목,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바보, 아시겠어요? 모든 걸 도박에다가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좋은 머리가 있으니까 잘은 해 나가겠지요. 인간의 머리란 식료품 상점과 같은 거예요.
계속 계산합니다. 얼마를 지불했고 얼마를 벌었으니까 이익은 얼마고 손해는 얼마다. 머리란 좀스러운 가게 주인이지요. 가진 걸 다 걸어볼 생각은 않고 꼭 예비금을 남겨두니까. 이러니 줄을 자를 수 없지요. 아니야. 더 붙잡아 맬 뿐이지. 이 잡것이 줄을 놓쳐버리면 머리라는 이 병신은 그만 허둥지둥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러나 인간이 이 줄을 자르지 않을 바에야 살맛이 뭐 나겠어요. 노란 카밀러, 여러분 밑줄 그으시고, 노란 카밀러는 여러분 여기서 단조로운 맛 내지는 재미없는 삶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단조로운 맛, 재미없는 삶. 참고로 카밀러는 꽃이에요. 꽃. 노란 그 카밀러의 맛이지. 멀건 카밀러 차 말이요. 럼주 같은 맛이 아니요. 럼주 같은 맛에다가 밑줄, 럼주는 아주 독한 술이거든요. 이것은 자유롭고 즐거운 삶입니다. 자유롭고 즐거운 삶. 잘나야 인생을 제대로 보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이 작품은 계속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머리는 자꾸 더하기 빼기를 하는 존재라고 했으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냐? 머리로부터, 정확하게는 이득과 손해를 따지는 계산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또 하나 전달하는 거죠. 그치? 예. 그는 묵묵히 술을 더 마시고 나서 또 말을 계속했다. 두목, 날 용서해 주셔야겠소. 나는 시커먼 촌놈이요. 말은 내 구두에 묻은 진흙처럼 자꾸 입 사이에 걸립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한다는 뜻이냐면 거칠고 직설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거칠고 직설적인 말. 거칠고 직설적인 말. 나는 아름다운 문장이나 인사치레 같은 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당신은 이해할 거라는 걸. 그는 또 잔을 비우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당신 이해합니다. 그는 갑자기 화가 난 사람처럼 부르짖었다. 이해하고 말고. 그래서 당신에게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한다는 말을 또 뭘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 앞에도 이야기했죠.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진짜 행복이 올 텐데 자꾸 머리를 쓰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뭐가 부족해요? 젊겠다, 돈 있겠다, 건강하겠다, 사람 좋겠다. 만고에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지. 한 가지만 제외하고 바보짓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두목 글쎄요. 여러분 왜 바보짓이야? 머리로 더하기 빼기 안 하면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잖아. 그런데 조르바는 머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남들이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머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선택을 해야만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다시 그 큰 머리를 흔들며 입을 다물어 버렸다. 울고 싶은 기분이었다. 조르바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다. 어릴 때부터 나는 초인에 관한 야망과 충동에 사로잡혀 이 세상 일에 만족하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초인은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은 아니고 니체라는 철학자가 만든 아주 이상적인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야망과 충동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꾸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근데 퍼펙트한 사람이 되겠어요? 어려운 거지. 차츰 나이를 먹으며 나는 조용해졌다. 나는 한계를 정하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가르고 내 줄을 놓치지 않도록 꼭 붙잡았다. 그리고 내 줄, 그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조르바의 말에 의하면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요. 큼지막한 유성이 하나 하늘을 가로질러 날았다. 조르바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유성을 처음 보는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저 별 봤소? 그가 물었다. 봤지요? 우리는 또 잠잠했다. 그때 조르바가 갑자기 비쩍 마른 목을 쑥 빼고 가슴을 내밀더니 짐승처럼 절규했다. 곧 그 절규는 인간의 말이 되고 조르바의 존재의 시면에서 단조롭고 슬프고 고적한 멜로디로 뽑혀나왔다. 돼지의 심장이 둘로 갈라지며 거기에서 동방의 달콤한 동물이 흘러나왔다. 동방의 달콤한 동물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그곳은 아름답고 슬픈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아름답고 슬픈 노래. 나는 내 내부에서 나를 고무하고 내게 희망을 주던 힘줄이 서서히 녹아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키, 키클릭, 비르, 테펜테 오티오르, 오트메데 키클릭, 베민데르팀, 에티오르, 아만 아만. 여러분 무슨 마술 주문 같은데. 모래알 고운 사막은 눈 간데까지 펼쳐져 있다. 끓어오르는 대기는 분홍, 파랑, 노랑, 관자놀이는 용솟음 친다. 용어는 화답이 없어 기성, 괴이한 소리를 발하여 날뛴다. 내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랬죠? 작은 언덕 위에서 다리가 붉은 자고, 여러분 요거 새인데요. 한 쌍이 울고 있었네. 자고여 울지 말아라. 내 아픔만으로 충분하니 어쩔꼬 어쩔꼬. 여러분 자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많이 보셨던 거죠. 자고가 울고 있대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내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니, 그러면 자고도 울고 나도 아파서 울잖아요. 시적 대상과 시적 화자가 일치하니까 여기 자고라는 새